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대외 호재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 가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인데요. 6월 장세, 과연 수출주와 내수주 어느 쪽에 더 우리가 중점을 두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그 부분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완화되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재현될 소지도 좀 있죠. 우리가 수출 대형주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내수 우량주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사실은 자신의 수익률을 크게 영향을 줄 변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4월 중순부터 당시 종합지수는 2150포인트 그 근처였습니다. 한 달 약간 넘는 사이에 200포인트 이상 현재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4월 중순부터 따졌을 때 약 9% 정도 급등을 한 거고요. 또 4월 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무려 6.7%나 급등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수가 급등을 할 때는 수출 대형주들이 앞서서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내수주들은 상대적으로 처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달에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다른 모습이 나왔다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6일간 채 한 달이 안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주요 파트별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코스피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중 IT 대형주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LG전자만 올라갔지 사실 삼성전자는 거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0.0 거의 보합이었고요. IT 전체로 봤을 때 5.8% 정도 올라갔습니다. 전체 평균 상승률에 못 미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상승률도 일단 저조합니다. 2.8% 정도. 사실 이것도 좋은 수치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과 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수주입니다. 내수주 중에서도 음료수 쪽, 음식료 쪽이 7.2% 상당히 양호한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의약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0.3%는 올라갔다는 거고요. 유통 관련주들도 7.3%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간 내수주는 증권주입니다.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지수가 상승하는 한 그 궤적을 같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증권업종이 12.2%나 올라가면서 내수업종 중 가장 많이 올라가는 성적을 냈다는 건데요. 자, 이와 같이 5월 달에 지수 상승 중 이렇게 강한 성적, 좋은 성적을 낸 배경이 뭘까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 사이 삼성전자 독주하면서 주변 내수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진행이 됐다가 삼성전자 주가 탄력성이 어느 정도 제한되면서 포트폴리오 구속에 숨통이 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 맞추기, 그동안 못 갔던 섹터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주목받는 그런 모습이 지난 한 달간, 약 2달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선 정국을 맞이해서 새 정부에 대한 강력한 어떤 기대감, 그 모멘텀 때문에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는 바텀업 경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현재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이 아니고 개인 소득 증대 방식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이죠. 또 추경이나 기타 등등의 전방위적인 재정 확대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수 활성화가 도모된다는 것, 더군다나 정부의 성격상 대중 관계가 개선될 소지가 높다. 사드 관련주들은 내수주와 상당히 직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 등이 이제 기대가 되면서 이들 종목들이 주목받은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언젠가부터 연기금이 매수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내년까지 최대 20조 원 정도 투자, 추가로 더 국내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 하는 그런 분석인데요. 연기금 같은,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재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보편적인 시각이 적어도 국민연금만큼은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중시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소지가 있다 하는 것, 이런 것 등도 최근에 연기금이 시장에 강하게 참여함에 따라서 기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생각보다 각 주요 섹터들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약주들이 그랬습니다. 의외로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나 일부 제약주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왔다는 거죠. 특히 5대 제약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유한양행이 그랬고, 또 한미약품이 제법 실적이 좋게 나왔고, 또 신약과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망하여 최근으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등해 나왔다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요. 식품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주요 제품의 가격이 인상이 된 측면, 인상에 대한 효과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라면 가격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제품가가 인상이 되고, 그동안 좀 불안하게 움직였던 원료, 그 중에서도 곡물 가격이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돼가는 그런 모습도 현재 실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이들 대부분 현재 식품주들은 고배당 우량주죠. 배당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조금 더 주목받는 측면이 있었다 하는 것 때문에 식품주들이 힘을 냈었고, 중국과 관련된 측면도 좀 있죠. 그래서 식품주들이 힘을 내는 그런 모습. 오리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외 유통 관련주들은 현재 그동안 현재 상당히 오랫동안 현재 조정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반등에 나오는 일종의 이제 기술적으로 바닥 탈출의 어떠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종목별로 업체별로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성장 기대하지 않았던 성장 동력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렛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또 프라이빗 브랜드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장 동력의 장착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들이 주목받는 지배구조 개선도 해당이 됩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현재 분야들이 각 섹터별로 주목받는 각각의 모멘텀이 있었기에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현재 6월달 장세 거쳐 또 7월달, 8월달 7월달까지 강한 장세가 나온다면 이른바 썸머랠리가 된다는 건데요. 한 단계 종합지수가 이 상태에서 큰 조정 없이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도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 4월달, 5월달 이들 내수주들이 시장을 사실은 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들이 계속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쉬웠던 수출 관련, 특히 IT 관련 대형주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또 화학주도 있고요. 철강주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현재 그 바탕을 이어받아 그전처럼 다시 시장을 주도할지, 그 여부가 중요한데요. 일단 밸류 측면, 현재 PER, PBR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또 한 가지는 최근 수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7개월째 연속 수출이 증가될 마당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 또 실적도 상당히 수출주들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특정 섹터들은 어떤 특정 종목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또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수주가 재개되는 등 조선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 것과 관련된 구조조정과 관련된 어떤 성과가 이제 맺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그와 관련되어 있고요. 또 최근 들어 또 오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한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그에 근접할 정도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적적인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을 때 대형주 전체를 이끌어갈 소지가 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다소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 더군다나 유럽계 자금이 더 활발하게 들어온다면 인덱스 내지 패시브
펀드 성격이 강한 이렇게 펀드가 주도한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 또는 업종 대표주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국내 펀드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펀드 시장을 보면 ETF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까지 ETF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거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평균적으로 10% 정도 수준의 그런 매매 거래 비중이 최근 들어서는 거의 20%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는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 최상의 종목을 추정하는 타이거 펀드 같은 경우, 코덱스 펀드, 코덱스 200 같은 그런 ETF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현재 전형적인 패시브 펀드,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입니다. 이들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고 그들 펀드들이 부지런히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떤 특정 섹터가 잘 될 것이다, 단정 짓지 말고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